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영업사원이 롱런하는 기준 3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시간 감정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선 영상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하자면 생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럼 딱 3가지만 한번 해보자. 독서를 많이 해서 자기 인식해서 좀 속력을 좀 올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 멘토를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하자.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해서 장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30만 명, 40만 명이 되지만 뭐 이거 하나만큼은 한다호 씨를 만나야지 풀 수 있다라는 생각들. 뭐 보험 관리자인 저로 예를 들었을 때는 보험 관리자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 한다호 이사님을 만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컨셉, 그리고 장인, 그런 걸 만들어라가 첫 번째 시간 생각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대한 부분은 감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속력은 뭐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아주 고성능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방향 에너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시간대로 내비게이션이 핸드폰하고 연동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을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오랫동안 안전운전을 해서 무사고 경력이 뛰어난 운전자입니다. 제가. 그럼 끝날까요? 계속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 차가 이제 20만 킬로에 거의 다가가는데 경유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8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났어요. 거의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달달달달 이렇게 납니다. 5년이 더 지나면 달달달달 더 커지겠죠. 저는 그래서 점점 더 큰 소리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짧은 기간 내에 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럼 계속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면 엔진 오일 제때 안 갈아주면 뭐 차도 말썽을 피우고 타이어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계속 뭔가 정비를 해야 돼요. 감정 에너지는 정비라고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정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장이 안 나게, 내 몸과 마음이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게 감정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겠지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제 롱런할 수 있을 때 감정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감정, 가슴이 제대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감정에 온전히 책임지기. 그러니까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라 이거죠. 내 탓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 반성이란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랄까, 예를 들면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사인을 하는 사람은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어느 정도는 사실 고객님이 하기 싫어서 고객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번의 통계를 하다 보면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남 탓을 하게 되면 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탓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건 또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약간의 앞선 시간에 내비게이션 같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성취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뤄야겠다가 아니라 꿈이니까 그냥 꿈으로 예쁘게 간직할게. 예쁜 꿈으로 간직할 거야. 그래서 이 꿈은 꿈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잡기보다는 그냥 이 꿈이라는 요 하늘의 해와 달, 별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이런 게 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들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꿈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랄까, 꾸준히 또 잘할 수 있고 꾸준히 롱런할 수 있고, 왜냐면 마인드만 좀만 바꾸면 남들보다 이제 나은 10%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남들은 꿈이란 거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하려는 욕심이 좀 더 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소망을 이뤄주는 감사의 힘이란, 이 꿈을 성취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좀 더 이 꿈을 세분화해서 꿈의 성취를 좀 느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취욕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해석한 거는, 나 아직 살아있네. 아직 나 할 수 있네. 그래. 나 잘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자기 평가를 합니다. 좀 또라이 같긴 한데 정말 저는 저와의 대화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에게
칭찬을 한 걸 예를 하면, 한다고 너 정말 잘했다. 너는 약속을 지켰다. 어떤 사람하고 좀 틀어졌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잘 되니까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왜 틀어졌었고 이제 왜 이렇게 화해를 했었는지 복기를 해보니까 일단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복기도 했지만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는 거는 한 번도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더 잘했어야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하는 일을 하니까 보험이라는 보험 설계사로서 고객과의 영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보험 관리자로서 보험 설계사님과 저와의 관계성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운 꿈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좋았다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나아졌겠죠. 예, 그렇지만 제 인생에 그 감사라는 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제 최고의 원동력은 감사. 사실 생각보다 정신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만큼 자리까지 올라가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떨어질까봐 두렵고 좀 뭐랄까 내 자신이 나태해질까 또 두려운 것도 있죠. 나태해지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막 팍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2주 전인가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님이 박나래님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감명이 깊었는데 왜 선배는 이렇게 그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20개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방송을 하는 분이 전현무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박나래님께서 자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뭐 방송국에 뭐 죄를 졌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현무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외우진 못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제 느낀 바는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냐? 다음번엔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봐 두렵다가 이제 그 20개를 넘는 방송을 하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에도 이제 상담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지는 못할 거란 건 나 자신도 알고 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싶지 내 나태함으로 인해서 확 떨어지는 게 두렵다. 사람들이 날 찾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자기 평가, 남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게 되게 강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물론 택도 없는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를 찍으신 분이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런 뭐랄까 아주 밑바닥에서 중바닥 요만한 그러니까 자기 하늘이라면 요만큼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더 올라가야죠. 나이도 아직 40대고요. 그렇지만 여기 올라간 것조차도 다시 일로 떨어질까봐 저는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 작은 소망에도 감사함을 좀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내 정신의 에너지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롱런은 이제 계속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2018년에 지점 1등, 2등, 3등에 이제 FSR 선배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나이는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아직 60살이 안 되신 70년대 생이셨었어요.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은 지금 세 분 다 업계를 안 하고 계세요. 보험업계에서 보험 영업을 안 하고 계세요. 보험 영업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연락을 어느 정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분들은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들의 생각 에너지, 속도, 방향성이 잘못되었을까?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이 부족했을까? 아니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 물론 이제 2009년도 그 당시 전성기 때 누구보다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포기한 거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처음에는 좀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한테는 좀 제가 몇 번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근데 또 그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한테 아직도 나에게 스타다. 물론 같이 보험을 하자고 리크루팅 하자고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진짜 스타니까 좀 더 여유를 갖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조금 이제 후배니까 한참 많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좀 지침을 느꼈거든요. 이게 그래요. 보험 영업도 어느 순간 나를 안 찾아주세요, 고객이. 저처럼 이제 20, 30건을 하는 설계사도 내년에 갑자기 보험 영업을 못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이 구독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미 나를 안 찾는 순간이 되면 그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신체적인 나이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내 외모가 되게 늙고 막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20대 총각이랑 영업을 하는 게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없다면, 대신 남들과 다른 디퍼런트가 있다면 뭐 다르겠지만 남들과 다름이 특별함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선배와의 대화 때 이제 제가 이제 82년생인데 이제 70년대 초반생, 60년대 후반생 선배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롱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감정의 에너지, 마음, 이게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지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칭찬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영업은 정말 힘든 일. 왜냐면 업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업무는 내가 지금 10가지 항목을 해야 될 거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뭐 이제 야근을 하든 다음 날까지 하든 뭐 하면 돼. 영업은 그 할 일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또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또 해야 돼. 근데 잘해야 돼. 물론 업무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업사원은 매일 이제 평가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이 힘든 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 일은 너무 힘들어. 진짜 나는 진짜 이 일을 진짜 못하겠어.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막 그러면,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해버리면 못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을 하는 와중에 뭐 기쁜 일을 찾아서,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또 되네. 그래도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영업을 하는데 그래도 영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라.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는 초점 에너지.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는 초점 에너지. 무엇이냐? 강연을 들은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두 가지의 꿈이 있어요. 40년 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 36평에 살고 싶고요. 두 번째 꿈이 저희 센터가 월납 5천을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는 초점 에너지, 저는 그 목동 7단지를 샀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 매출이 5천이 됐을 때 나는 어떤 구조의 사업단을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럼 엄청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들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부르면 되고 여기서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저는 정해놨습니다. 이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 돼요. 해냈다 벌써.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해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해내고 있다,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 평가할 때 많이 하거든요. 다시 그 감정 에너지에 대해서 복기를 하자면, 자기 감정에 온전히 책임져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라. 그리고 내 탓을 하다 보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소망을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 꿈을 세분화해서, 목표를 좀 세분화해서 작은 꿈들을 만들어서 그 꿈의 성취감을 느껴라. 그리고 그 성취감으로 감사함을 느껴라. 그리고 내 자신을 칭찬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는 초점 에너지. 이미 이뤘을 때를 상상해라. 그 뜨거운 열정을 계속 품어라. 내가 이 꿈을 이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그 꿈을 이뤘을 때 어떤 찬란한 일이 일어날지. 좀 초딩 같긴 하지만 이게 제 마음의 병이 안 나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정 에너지를 좀 조정하시면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인생은 모두 힘들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힘들고 못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당신이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중간의 사람이실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의 지금의 최선의 노력이 다 쌓이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를 예뻐하고 나를 조금 더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당신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